예, 앞서 3시에 영남권 신공항이 건설이 아닌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지난 2003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이후 13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어왔는데요. 일단은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최근희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국토교통부 그리고 ADPI 파리 교통공단 엔지니어링 이제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뭐 상당히 1년 동안 이제 뭐 고민하는 흔적이 엿보이기도 했는데 이번 네. 그 결과 발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이 어떤 겁니까, 교수님은? 글쎄요, 뭐 발표를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고려를 했어요. 예. 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그 경제적인 효율성을 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경제적 효율성이라고 하면은 역시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비용이 가장 적게 들 예,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전문적으로 쓰는 용어가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는데 네. 기존의 공항을 확장을 하게 되면 기존의 일부 인프라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곳에 짓는 것보다는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직 구체적인 그 확장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보면은 이제 일단 정부가 3,200m짜리 활주로를 하나 더 건설을 하고요. 네, 또 네. 터미널도 부과하고 주변에 이제 교통망도 확충한다. 네. 그리고 앞서 3시에 발표할 때 보면은 이제 약 한 4조 4천억 원 정도가 될 맞습니다.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이 정도 비용이면은 이런 건설을 하는데 충분한 비용인가요? 예, 활주로 하나하고 이제 기존 시설을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애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뭐 절반 이하의 비용으로 공항을 이제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공항 건설이라는 것이 뭐 인프라 뭐 구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수요라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예. 공항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네. 공항을 건설하기도 하고 이제 넓히기도 하는 건데 말이죠. 네, 네. 3,200m짜리 활주로 하나 건설해서 그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조금 이제 궁금한 것이 아까 예. 발표할 때 보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4천만 명까지 늘어난다고 했어요. 예. 예. 지금 활주로가 2개 있는데 590만 명이었단 말이에요, 작년에. 그런데 그게 포화 상태다. 예. 그 3,200짜리 메타짜리 하나 더 건설을 해서 그 늘어나는 수요를 다 수용하기는 어렵겠죠. 뭐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요. 예. 그리고 뭐 몇 개 정도 더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활주로로 하면? 앞으로 이제 수요 증가되는 거 봐서 계속해서 확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주변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여건은 어떤가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 저 김포공항처럼 예. 물리적인 한계는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 처음에 김해가 곤란하다라고 했던 것이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전성이었고요. 예. 그 안전성 중에 하나가 주변에 이제 그 비행기가 충돌할 수 있는 높은 산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혔던 것이고요. 그건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가 이제 그 강가에 그 늪지대에 그 건설이 됐기 때문에 예. 사실은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지반이 굉장히 약하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남쪽으로 고속도로가 하나 지나갑니다. 예. 이것도 이제 활주로하고 이 갈등을 빚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아마 확장이 되게 되면 그 고속도로를 또 새로 옮겨서 건설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예. 네. 당초에 김해공항을 이제 배제했던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성 문제 때문에 네. 신공항 건설을 추진했다면 네. 다시 이제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단 말입니다. 네, 그럼 네. 이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걸 좀 개선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활주로 방향을 튼다고 했으니까 그게 예. 이제 틀게 되는 이유가 그런 산과 이 산악지대와 이제 마주치지 않게 그런 방향으로 아마 새로운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9년인가 그 김해공항에서 이제 군 조종사로서 전투기를 몰던 조종사께서 어떤 그 세미나에서 제가 같이 패널로 참여를 했었는데 네. 그분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그런 말씀을 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충돌 사고 난 것도 자기들이 현역에 있을 때 우려했던 그런 사고가 난 거다. 확률은 낮지만 이제 그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예. 네. 애초에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소음과 안전성 문제 때문에 김해공항을 더 이상 운영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네, 확장하는 게 힘들다라는 그런 용역 조사 결과를 내놨었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지금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그러니까 될까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로서는 조금 이해가 잘 어려운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비책이 부분에 필요한 대해서는 거군요. 이제 대비책도 필요하고요. 예. 예. 만약에 여기 확장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정말 그 안전 부분
그다음에 그런 소음이나 주민 불편 사항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가려서 예방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추가적인 좀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네. 네. 왜 왜냐하면 확장으로 방향이 정해졌는지.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들도 그 부분이 궁금할 것이고 또 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항공 시설 중에서 안전보다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 안전 때문에 하려고 그러다가 왜 예. 그렇게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네, 맞습니다. 입장이신데 네. 가덕도 밀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011년도에 가덕도 밀양 네. 둘 다 경제적 타당성이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 해서 이제 맞습니다.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됐을까요? 글쎄요,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이제 뭐 보고서를 봐야지 그거를 알 수가 있겠는데요. 예. 그 당시에 그 경제적 타당성 조사했을 때 그 김해공항에 이제 수요 조사한 부분이 사실은 이제 많이 그 적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이제 그 타당성이 0.5 이상이 돼야 되는데 가덕도가 0.33인가 그랬고요. 예. 그다음에 밀양이 3.9인가 그랬습니다. 밀양이 조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0.5가 안 되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김호공항 그 항공 수요를 예측한 것이 한 5년 정도가 일찍 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 김해공항 이용객이 작년에 590만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2020년 이후에 이제 590만이 넘는다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온 그 평가는 그렇게 정확하지 못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말이죠. 지금 앞서 말씀하셨듯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활주로 하나 가지고서는 이제 부족하고 네. 추가적으로 거기를 뭐 넓혀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만약에 그렇다면은 추가적으로 활주를 계속해서 무작정 늘릴 수는 없으니까 없습니다. 신공항 건설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언제든지 또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경제가 이제 선진권에 거의 접근을 했는데 소득이 높아지고 경제 수준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항공 수요는 폭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항공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텐데 이 부분을 수용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거기에 이제 그 활주로를 또는 여러 가지 공항 시설을 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저는 그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희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